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공동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최수영 시사평론가까지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세 조합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좀 더 듣고자 저희가 이제 세 분과 함께 총선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앞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민주당 이야기도 네. 너무 많았어요. 주말 사이에.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볼까요? 한칼 좋습니다. 토론은. 네. 우선 정봉주 후보의 낙마로 공석이 된 서울 강북을 차점자 승계는 안 된다. 전략 경선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 신청을 받아봤더니 27명이 신청했대요. 나가겠다고. 거기서 이제 지도부가 2명을 추린 겁니다. 박용진 대 조수진. 조수진 대 박용진. 아니 조수진 대 박용진 이렇게 나니까 조수진 후보가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라고 오버도 났었어요. 그분 아니고요. 조수진 변호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알릴레오 진행하는 그 노무현 재단의 조수진 변호사라고 해요. 요 결정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 경선 룰은 아시죠? 전당원 투표 70%, 강북을 당원 투표 30%에서 100% 당원 투표로 정해지는 요거까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최수영 평론가부터 돌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러니까 비명과 친문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무리수를 둔 공천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는 그 마지막 비명까지 몰아내려는, 그러니까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아주 우를 범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린다.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오염된 물을 버리려고 했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것까지 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우리가 시장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네. 정치가 어떻게 민심 이깁니까? 근데 지금 민심에 위반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비명 행사의 완결판은 뭐 당연한 거고, 저는 오히려 박용진 의원의 서사만 키워주고 있다. 이른바 내러티브의 형성사가 저는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바보를 소환한 것도 노무현을 소환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이 바보스러울지라도 뭐 이렇게 그렇죠. 하겠다 뭐 했던 그거요. 저는 이거는 뭐 민주당이 무리수를 띈 것이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굉장한 부모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박용진 키워주기, 박용진 띄워주기다. 그렇죠. 박용진 의원은 뭐 이미 예견된 결과를 알면서도 그 험로를 가는 것 같아요. 예견된 결과가 뭡니까? 예견된 결과 본인의 장렬한 희생이죠. 희생이죠. 이길 가능성 몇 % 보세요? 그건 장 소장님 대사. 장 소장님? 빵 퍼센트. 너무 그렇게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왜냐면은 결과가 나오면은요 박용진 의원은 마이너스 55%를 안고 경기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따져볼게요.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를 속하기 때문에 30% 감점을 마이너스. 당하고, 네. 조수진 후보는 25% 가산점이 어떻게 나오는 정치 거예요? 신인 여성. 여성 가산점 플러스 정치 신인 네, 가산점 네. 다 합치면 25%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합치면 55% 박용진 의원이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한 몇 프로 나와야 되나? 70%가 넘게 나와야 되는 계산이 나오는데, 저는 CBS의 예. 편파적인 예. 사진 게재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사진 계세요? 박용진 의원 저렇게 지금 네. 허탈해가지고 인상 쓰고 있고, 조수진 네. 저 후보는 미소 짓고 저렇게 이거부터 안 되는 거예요. 너무하세요. 지금 유튜브에 사진이 박용진 의원은 지금 허탈한 그 표정, 조수진 후보는 저 프로필 사진 같은데 미소 짓고 있는 게. 아니, 박용진 의원 여기 우리 시정하겠습니다. 김현정 뉴스쇼 나와가지고 웃는 사진도 있는데. 근데 박용진 의원 웃는 표정이 요 사이는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아마 저 사진이 게재가 된 비장미가 것 같아요. 어울리는데. 비장미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저기요. 내 인생은 뭔가 지금 막 장 소장님이 더 놀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하여튼 민주당이 박용진 의원에게 하는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는 박용진 의원 공천 주기 싫어를 넘어서 완전히 창피함, 모욕감,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룰을 바꿉니까 또? 그냥 좋아요. 그냥 뭐 근데 마이너스 이제 가산점 민주당의 받을 수 얘기를 있는데. 조금 여기서 반론으로 조금 제가 대신 정리하자면, 원래 이렇게 하는 룰이다 뭐 이런 원래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도 배제하지 않고 기회 주지 않느냐 이런 거 같거든요. 네. 그 조수진 변호사도 뭐
원래 뭐 원조 친명 뭐 이런 인사가 아니다 이런 거 같은데요. 기회만 주는 건데 그 기회를 줘서 박용진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놓겠다라는 의도가 보여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민주당이 계속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박용진 싫어. 아이, 박용진 공천 주기 싫어. 그냥 너는 우리 민주당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하지 마. 나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자, 김준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을 일단 3번 죽였다. 예, 처음에 하위 10% 주면서 죽이고 두 번째는 재심 신청 기각하고 죽이고 이번에 경선 룰은 이제 지역구 30, 총당원 당원 투표 전국 당원 투표 70으로 하면서 이제 3번 죽였다니까 이게 그냥 박용진이 싫은 게 아니라 저는 뭐 싫은 걸 넘어서 약간 위협적으로 느낀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싫은 정도가 아니라 박용진을 위협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비명들 현역들이 상당수가 다 이제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의원들 중에서 예. 중심이 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지금 만약에 비명 쪽에 그 정도로 없어요. 근데 박용진이 만약에 살아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박용진 후보 그 의원은 원래 좀 혼자 활동하는 그러니까 독립군 스타일이죠. 독립군 스타일 뭐 이제 독고다이 스타일 네, 뭐 이런 식으로 은어로는. 이제 얘기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약간 위협감을 느낀 것 같고 저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수혜자는 조국 혁신당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그렇게 튑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말에 예. 제가 제 친척들하고 같이 캠핑을 했어요. 아니, 본인이 이건, 캠핑하신 적이 민심 정치, 민심 정치. 경기도 모 지역에 가서 했는데 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조금 민주당 이게 공천이 조금 좀 매끄럽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민 비조하겠다.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원래 그분들은 민주당 지지하던 분들인데 지금 공천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으로 가거나 뭐 새미래로 가거나 개혁신당으로 가는 쪽까지가 아니라 조국 혁신당 택하겠다라고 그 친척분들은 그러셨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하여간 수혜자는 좀 그쪽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얘기를 하셔서 뭐 얼마나 객관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용진 의원의 이제 이번 뭐 사실상 마지막 뭐 기회인데 한데 좀 어렵다고 보고 여기서 저는 사실 그 민주당의 민낯을 보는 게 뭐냐면 그 미국의 에이미 추하고 교수가 얘기했던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는 소속이 돼야 되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배제하는 논리. 이게 정치 혐오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딱 여기에 와 있다고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그 말하자면은 그 틀 아래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배제한다. 근데 이 정치적 부족주의는 결말은 뻔하거든요. 이게 오히려 공론장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협하는 아주 그래서 그 지금 현대 정치에서 가장 나쁜 것이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민낯이 보여서 저는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총선 이후 사실 총선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총선 이후를 봐야 그 민심의 바다를 넘어서 대선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위험한 신호가 울리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박용진 의원에게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건가요? 부분이. 제가 박용진 의원 참모라면 일단 살고 봅시다. 배지 달고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봉주 의원이 됐으면은 좀 험한 말을 당과 지도부에 대해서 하는 거를 좀 자제시켰을 것 같아요. 상황을 좀 보면서 아유 나도 선당우사 하겠다. 뭐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다. 이 정도로 끝내고 좀 물밑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본인이 이제 조금 이제 정봉주 의원이 이제 컷오프 되고 탈락이 되면 본인으로 이제 분위기 쫙 몰고 가도록 차점자로 정치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올림픽 경기에서도 금메달 후보가 약물이라든지 부적절한 걸로 해서 금메달 박탈당하면 2등이 금메달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 정치력이 2등에게. 근데 지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아니 왜냐면은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중진 의원들이나 정성호 의원까지도 박용진 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살리지 이제 못했다. 경선에서 지고 나서 조금 좀 과도한 험한 말을 한 것이 좀 심기를 상하게 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박용진 대 조수진의 전략 경선으로 정리가 됐다는 거 하나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민주당의 고민거리는 양문석 후보입니다. 양문석 후보 전해철 의원 지역구 경기도 전해철 의원 지역구에서 경선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2007년 8년 언론에 기고한 글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 매국노 이렇게 비하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 이분은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시죠. 그리고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 이런 분들이 공천 재검토해야 된다 입장을 냈고, 윤건영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이런 분들도 합류했습니다. 이거는 뭐 안 된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이해찬 선대위원장의 입장은 분명해요. 이 정도는 이건 가능하다. 전봉주 의원 막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입장 같은데, 혹시 발언이 있습니까? 준비된 게? 이재명 대표 발언 준비된 게 있어요? 들어볼까요? 비난했다고 그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비토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앞이 좀 잘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했다고 그거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런 입장. 즉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봉주 의원 막말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이해찬 두 분의 생각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최수영 정당의 평론가? 공천은 그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노무현,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저 민주당에 걸려있는 노무현 액자는 떼야죠. 저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 액자가 다 걸려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근데 유사 불량품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른바 모욕을 넘어서 사실은 정체성을 부인하는 저 얘기는, 저런 후보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 그 얘기는 이제 당의 원팀 정신도 훼손해도 우리가 무방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과연 온당한 전략일까? 전략을 넘어서 저건 민주당이 말하자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도 있는 자기 부정으로도 비칠 수 있는데, 저걸 그대로 갖고 갑니까? 자기 부정. 저는 자기 부정으로도 비칠 수 있다고 봐요. 조금 다른 의견이신 분 계세요, 장 소장님?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 공천 취소할 만한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네. 분들도 있고, 그 당시 험한 말을 할 분들 되게 많아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잖아요. 그럼 뭐 공천 줬잖아요. 그분한테는 왜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문석 이사장의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수박을 척결하자라고 하면서 당내 분란 일으키고 개딸들을 선동해가지고 다른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누르려고 한 부분이, 저분이 과연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양문석 이사장하고도 방송을 많이 했지만 좀 과격한 표현으로 상당히 적대감을 표하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분노와 원한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노무현 대통령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네. 수박 척결 외쳤던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앙금이 지금 더 남아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당내에.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을 해서 당내 비주류들, 뭐 이재명 당대표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쫓아야 된다라고 막 목 조르고 억압했거든요. 전 그런 것이 정치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더 문제다. 그 부분이 문제인 거라면은, 그러면은 그냥 공천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라면, 김준일 평론가? 저는 뭐 주류 쪽에서는 이제 유지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칼럼을 제가 찾아서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스라는 이제 그 매체 전문지에 이제 그 칼럼을 썼던 거고, 그때 이제 방통위원 할 때도 썼고 그 예. 이후에도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통신시장을 외국인한테 개방을 해가지고 이게 통신시장이 넘어갔을 때 이제 누구한테 이제 이익이 될 것이냐, 이게 매국 소리 들을 수도 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이를테면 SK텔레콤이나 KT나 이런 데보다 더 많은 이런 자본을 가지고 지배적 사업자가 됐을 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60에서 70%가 반대한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은 불량품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이런 얘기였어요. 지금 저희가 그 제목을 예.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 요 칼럼이 하나 있고,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 불량품, 요 칼럼이 하나 있고, 지금 크게 두 개의 칼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뭐 이제 제가 여러 개를 봐가지고 저 칼럼도 예.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는 궁금한 게, 지금도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한미 FTA를 찬성한 것이 이제 정말로 잘못한 것이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는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뭐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센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진지하게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양문석 아까 전에 그 장성철 소장님도 얘기했지만은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하고 척지다 본인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게 전해철 후보한테도 계속 그래왔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후보다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노무현을 비판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을 컷오프 시켜야 되면은 아무도 비판 못해요 그거는. 그럼 전직 대통령 성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 한미 FTA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휘 사용 자체가 너무 과격하고 부적절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인정을 하고 당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손흥민 의원, 손흥민 손흥민 선수를 선수. 손흥민 의원이 돼버렸네. 손흥민 선수를 본인과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죠? 손흥민이 계속 발전하듯이 뭐 본인도 변화하고 발전하듯이 본인도 손흥민처럼 변화하고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국보인 손흥민 선수랑 비교를. 자, 여기까지 요 상황들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이번 주에 좀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의힘의 고민거리, 뭐 고민 인물 2명을 꼽아라 하면 아까 김경률 비대위원하고도 인터뷰 나눴던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종섭 특검법은 그 최상병 외압 의혹 특검법하고는 또 별개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최수영 평론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 프레임을 씌워놔야지 정권 심판론 구도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굳이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 사건을 비유한다면 차량에 비유하고 싶은 게 교차로에서 지금 신호에 걸린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가다가 사고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약간 상황에 와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저께 이제 그 입장을 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1차선을 한동훈 위원장이 2차선 달리다 1차선을 차로 바꿨다고 봐요. 왜냐하면 1차선을 달려야 유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저는 차량에 이렇게 제가 비유 드린 건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여권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돼야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지금 가장 그 민심 이른바 그 중도의 눈높이에 맞는 지금 대안을 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인사권자하고 이제 그 용산의 문제는 별개겠지만 결국 지금 3주고 좀 더 남은 상황에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1차선으로 갈아타면서 유턴할 수 있는 지금 가능성을 보여줬다. 일단 소환해라. 네. 그리고 귀국해라까지 그렇죠.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해임해라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와서 협조해라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자, 차선은 바꿨고 결국은 자진 사퇴 정도로 마무리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자진 사퇴까지 갈는지 일단 조기 귀국까지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기 귀국까지 갈 것 같다. 장 소장님은요? 자진 사퇴해야죠. 지금 당의 비대위원장과 여러 중요한 선대위원장들이 자진 사퇴해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거부해버리면 총선 못 치러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 사람을 호주 대사로 여기에 대한 지금 답변을 또렷하게 내놓지 못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만큼 내놓지 못한다면 그렇습니다. 계속 수세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민주당은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이거는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론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 황상무 수석과 관련된 문제도 이것은 당에서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그냥 좌파가 놓은 덫에 우리가 제대로 걸린 것이다 라고 대통령실에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판단을 잘못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당의 뜻대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선거 못 치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 박수 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저는 이번 총선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종섭 출국 이거를 이제 꼽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제가 뭐 잘 다 조사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대사가 자진 사퇴를 한 적이 있나요? 외국 대사가? 대사가 자진 뭐 찾아보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건강상 이유 저는 일단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상의 이유나 그런 거는 뭐 이제 그런데 이게 자진 사퇴라는 말 자체도 너무 웃긴 거예요. 무슨 외국 대사가 자진 사퇴한 게 뭐 이게 이제 일심상의 이유로 뭐 이제 사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사실은 비겁한 겁니다. 자진 사퇴라는 게 대통령이 풀어야죠.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대통령이 해임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정권 심판론이 활활 타오르게 지금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이거를 자진 사퇴한다고 그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고. 자진 사퇴 정도로도 이 불이 꺼지지 않을 거고 해임해야 그나마 국민들이
지금 돌아선 분들은 다시 조언을 돌아올 거다. 하자면은 이 국민들이 느낀 감정은 뭐냐면 오만함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사람들의 국민들을 뭐로 봤길래 개돼지로 보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보로 하나? 왜 피의자를 도피시켜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좌파들의 무슨 뭐 기획으로 보잖아요. 공수처가 좌파라서 그럼 출국 금지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해소하는 거는 그냥 자진 사퇴, 물론 약간의 영향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를테면 뭐 이렇게 퇴임시키고 해임하고 이런 정도의 조치가 아니면은 이거는 그 감정선이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최수영 평론가님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김은혜 네. 후보, 박민식 안철수. 후보, 또 안철수. 안철수 선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약간씩 강도는 네, 다르지만 네, 네. 결국 다 공통적인 근간에 깔린 건 네. 대통령이 좀 해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렇죠. 깔린 거라고 봐야 기저에 돼요. 깔린 거 깔렸다고 그거라고 봐야죠. 예, 보면 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정치는 흐름의 싸움이잖아요. 네. 이종섭 대사건이 악재인 게 이 흐름을 꺾어버렸어요. 흐름을 꺾으면 이게 사실 흐름을 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꺾어버렸어요.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대중의 감정은 정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기제인데 그걸 건드려 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무오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오류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다. 예. 그 점에서 어쨌든 이런 강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한칼 토론 그리고 오늘 본방송 후에는 여러분 정치 댓글쇼 유튜브로 이어갑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